요새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제가 개발자여서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운동을 가도 독서 모임을 가도 영어 스피킹 모임을 가도 오랜만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개발을 한다는 친구들을 제가 한 두세 명 들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 개발자들의 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이겠죠. 이런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따치는 말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인 지금 더더욱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구글이랑 메타에서 테크리드를 하셨던 유튜버 분께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예 영상마다 나와가지고 코딩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왜 저도 그분도 개발자의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보는 걸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번, 개발자의 공급이 과잉되었다. 2번, 개발자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개발자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연스럽게 대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연봉 5천을 바라는데 연봉 4천만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굳이 5천을 주고 저를 뽑을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는 일이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코딩 개발이라는 행위가 이전만큼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툴들은 다들 아실 테고 이전에는 개발자들이 하던 일을 더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었다? 이 직업의 미래는 사실 밝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각각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로서 일을 6년 전에 한 2018년 정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구글 AI, 알파고가 막 나오면서 이세돌을 이기고 딥러닝이 핫해지고 스타트업들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죠. 개발자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지금처럼 높진 않았습니다. 그때 있던 교육기관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패스트 캠퍼스? 우리나라는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인프런이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강의가 워낙 적었어가지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었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박자가 맞으면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1번 클라우드의 발전, 2번 구독경제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의 증가, 3번 거의 모든 유형 회사의 디지털 전환. 이 세 가지에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되었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대우도 늘면서 이에 따라서 공급도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쯤부터 우리나라에도 부트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에 따라서 데카라 쿠베 연봉 6천 이런 말도 많이 돌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거는 이렇게 생겨난 일자리들이 사실 다 비슷하다는 점에 있어요. 웹 프론트, 백엔드, 모바일 앱, 인프라, 거기다가 데이터 분석까지 이렇게 비슷한 일자리들이 비즈니스 구조만 다를 뿐이지 도처에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자동차든 은행이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디지털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니까요. 수요가 늘면서 공급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늘었다는 전제가 깨지고 있어요. 일단은 제일 쉬운 예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수요가 준다는 건 이제 개발자가 많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개발자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결국에 어떤 앱이나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쓰게 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가 있고 이런 게 계속 생겨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앱을 더 이상 받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맨날 스마트폰을 쓰지만은 그 사람들이 쓰는 앱을 보면은 인스타, 유튜브, 카톡 이 정도가 끝이죠. 여기다가 쇼핑할 때 쓰는 쿠팡이랑 배민 이 정도. 사람들이 새로운 앱을 설치하던 시절이 지났어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면은 최근에 새로운 앱을 받은 적이 있었나?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IT 스타트업들은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일단 트래픽을 모은 다음에 이 트래픽을 많이 모아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돈을 벌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쉬운 예시가 광고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금리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금리가 높다는 거는 이자가 높다는 말이잖아요. 이자가 비싸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거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은행에만 넣어도 안전하게 이자가 들어오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타트업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IT 회사들이 투자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전에는 투자금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직접 다 매출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망하는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근거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다가 챗GPT AI의 발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빅테크 회사들은 다 너도 나도 구도 조정을 하고 있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었는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학교 가도 지금 거의 모든 문과분들이 컴공을 복수 전공하려고 하죠. 졸업을 한 이후에도 분야 상관없이 다 개발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미용사, 요리사, 농부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요. 제가 이런 직업들을 당연히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개발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죠. 특히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좋은 미국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개발자를 하려고 모여듭니다. 공급이 많아진 것도 문제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깊이예요. 새로 코딩을 배우는 분들은 코딩을 배운다고 해도 사실 배우는 분야가 다 정해져 있죠. 프론트, 백엔드, 모바일 앱 이런 분야로만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는 없고 경쟁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야들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분들은 비전공자가 개발자 되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비전공자가 석유회사, 정유회사에 취업을 했다, 반도체 디자인 설계를 한다,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 이런 말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일들에 비하면은 코딩 입문은 사실 되게 쉬운 일이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겁을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겁만 주고 영상을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자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건 사실이지만 저도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갈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스킴은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프론트, 백엔드, 앱, 인프라 이런 성격의 일자리가 예전만큼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번, 개발자가 아닌 개발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 2번, 개발이라는 행위 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일단 1번입니다. 1번은 오히려 비전공자나 다른 일을 하던 분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개발을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개발을 내가 하던 일에 결합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능이 좋게 코드를 짠다고 해도 이 코드를 결국에 써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드의 결과물을 쓰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뭘 필요로 하는가? 이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CS를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만드는 건 할 줄 알아도 뭘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에 비해서 마케터, 디자이너, 증권사 애널리스트, 요리사, 바리스타, 헬스 트레이너 등 다른 일을 하던 분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적어도 본인만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활용해가지고 그 분야에 있던 비율들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거창한 창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해도 캘린더 API를 활용한 밀정 관리라고 해도 챗봇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랑 합쳐지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개발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인 대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사실 프론트, 백엔드 이런 직군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인베디드, 가상환경 이런 전문 분야들이 있고 굳이 그런 분야가 아니어도 프론트, 백엔드, 모바일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웹어셈블리, 영상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 안드로이드 이렇게 말하면 리액트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리액트라는 개념이 왜 만들어졌고 리액트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 전문가 레벨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깊은 분야를 알고 있으면 다양한 회사에 도전을 하는 건 어렵겠지만 내 분야를 확실하게 필요한 곳에 취업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앞선 두 가지 방법 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게 여러 분야를 조합하든 프로그래밍 안에서 나만의 깊은 분야를 만들든 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본인만의 무언가가 없어요. 프론트, 백엔드 나눠가지고 컴포넌트 만들고 API 만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정도 레벨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정도 개념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이제 없어요. 개발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 당장에 프레임워크 배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보시고 깊은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개발자의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늘었지만 지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이고 수요도 줄에 따라서 개발자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어필할 수 있게 해라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나만의 분야가 확실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수요가 있습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나만의 분야가 있는 개발자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고 요구사항을 정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사람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고 저도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